미국 증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여기서 돌리는 거와 여기서 돌리는 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돌리려고는 합니다. 17,500 여기서 돌리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다가 아닐 것 같고요. 계속 또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이제 오늘 휴장 이후에 나오는 변화 보는데, 그때부터 그대로 쭉 또 매크로 지표들 쫙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이래 놓고 그냥 쭉 끌어올리는 건데, 올라가는 속도가 또 빠를 수 있겠느냐,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쪽에서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그쵸, 예, 당장은 해결해야 될 게 한 2690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쪽 안착하는 게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럴 때 이 정도 체력 가지고 여기 안착해서 돌아올 수 있겠느냐, 또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쪽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직전 고점이 있으니까 2720, 2690 다 이제 좀 빡빡한 또 저항대인데, 한국 증시의 힘을 보여주면서 돌아가는 거에 기대는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혹시나 또 비중 관리는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번 주 보니까 지난주까지죠. 예, 또 글로벌 주식형 펀드 쪽에서 돌아가는 것들 흐름 자금들 보니까 일단 북미 쪽은 계속 자금 들어옵니다. 아유 부러워. 그래서 9주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자금 계속 들어오는데 57억 달러 이번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규모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정받거나 힘 있는 증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변화는 계속 크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중국이 그래도 2주 만에 자금 들어오면서 그래도 힘냈습니다. 한 13억 달러 정도 들어왔고, 한국하고 일단 대만부터 보게 되면 대만은 돈 빠집니다. 똑같이 한 주 만에 다시 한 12억 달러 정도 유출되고 있고, 한국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이거 한국이 12억 달러고요. 예, 대만이 한 7억 8천만 달러.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한국이 더 빠지네요. 예, 이런 쪽의 내용들 보면서 일단 중국까지는 괜찮구나 라는 쪽으로 변화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또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일단 예탁금이 53조입니다.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저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세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장일지 빠지는 장일지 이건 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가뜩이나 뭐 내수 관련된 지표들 좀 그런데 주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서 네. 속상합니다. 네, 그런데 신용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7조 8천억까지 다시 18조까지 쭉 늘어나는데, 돈은 막상 빠지는데 신용만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돈은 빼는데 그냥 레버리지 써서 매매 좀 해보겠어 라고 하는 장세의 특징이다 보니까 추세나 종목들이나 섹터들도 그 추세 강하게 쫙쫙 움직이는 게 아닐 수가 있고, 한두 번 올라온다 그러면 약간 또 출렁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시장 특징들 좀 체크를 하는 자금 동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수출 동향 이제 발표가 됐었죠. 뭐 수출 동향 발표되면서 그래도 한 두 자릿수 11% 성장했다라는 쪽들도 눈길이 가긴 하지만, 막상 이제 반도체 쪽의 수출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게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보게 되면 DRAM을 봤었을 때 DRAM은 지금 49%대,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 49%뭐 당연히 뭐 잘 하는 거겠죠. 하지만 지난달 대비해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8%입니다. 8.6%.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내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이 월별 대비해서는 지난번 그러니까 8, 7, 6, 6월 달이 제일 셌고 7월 달 그리고 8월 달 뭐 이런 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약간 DRAM 수출 자체는 생각보다 좀 떨어진다. 낸드는 더 힘듭니다. 낸드는 생각보다 좀 부진하고요. 마이너스 28% 정도쯤 되고, 작년 동기 대비 그리고 또 지난달 대비해서 28% 차트가 안 좋네. 쫙 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 좋은데, 그러니까 요거와 연결시켜서 봐서 그러면 낸드가 완전히 안 좋은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SSD를 보게 되면 SSD는 263%. 와우. 네. 265%, 26.5% 지난달 대비해선, 즉 SSD는 쫙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막상 PC 쪽이나 들어가는 낸드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걸 결합해서 쫙 만들어서 이걸 뭉쳐가지고 저장 장치 쪽으로 만들어 간다. 이거는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즉 개별단은 별로 안 나가고 묶어서 또 하나의 저장 장치 쪽으로 나가는 SSD는 잘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러면 업황이 그 개별적인 건 안 좋다고는 보겠지만 큰 메모리 반도체 업황들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디램 모듈도 또 그나마 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을 보는 입장 쪽에서는 저희가 걱정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걱정보다는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마이너스 숫자들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왠지 그냥 마음이 좀 그런 거죠. 그래서 걱정보다는 나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쪽도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8월 고정거래 가격들 이거 한번 또 눈여겨 고정거래 가격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를 힘들게 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디램 가격 네. 이게 스팟 가격들은 좀 꺾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특이한 게 왜 자꾸 DDR4만 가지고 책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DDR5는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이걸 대체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DDR4 8기가짜리 고정거래 가격들을 보게 되면 일단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2.05달러 평균가가 이 정도쯤 되는데 지난달 대비해서 2.38달러 드디어 꺾이기 시작해서 작년 8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고정거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요런 자체들은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 쪽의 입장은 그 어떤 생산하는 쪽에 대한 가격 가지고 왈가불가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현물 가격 꺾이고 고정거래 가격 꺾인다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금 부담감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과격이다 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 부분이 일단 그렇게 또 썩 주가에 완전히 메모리 반도체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뭐 좋은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트렌드 포스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고정거래 가격은 4분기 되면 다시 상승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상승폭은 물론 떨어지겠죠. 근데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PC 판매에 대해서 부진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차피 아무리 저희가 HBM 관련된 쪽으로 가장 성공할 거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쪽들 PC, 스마트폰, 뭐 서버 수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쪽의 서버 수요 이런 쪽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쪽으로 확인되고 있고 PC 판매 쪽에서 디램 재고가 지금 보니까 최대 19주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통 5주, 6주? 한 이 정도쯤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격 오를 것 같아서 PC 업체들이 쫙 하고 끌어들였는데 네. 사놨는데 생각보다 PC가 그렇게 잘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늘어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 기대할 거 그거밖에 없다. 쇼핑 시즌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 하반기 그리고 또 11월, 12월 때 하반기 때 들어왔었을 때 디램 시장이 그 좀 PC도 저희도 좀 바꾸시죠. 대표님 것도 좀 이거 되는 걸로 좀 바꾸시고 좀 바꿔주시면 메모리만 또 이거와 그거를 바꾸려고요. 그렇게 또 바꾸시는군요. 네. 말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걸 봤을 때는 조금 좀 아직까지는 강한 수요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스마트폰 수요 가지고도 또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변수는 애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AI를 탑재돼서 써보니까 한국도 보니까 이번에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9월 9일 날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국도 9월 20일부터 바로 판매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MZ 분들도 와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갤럭시는 약간 의문했지만 애플 거는 AI에 대해서 좀 환호를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게 확인되기서부터는 그래도 심리상으로는 현물 가격들이 돌아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팟 가격들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디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묵직하지만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낸드는 여전히 4분기도 그렇게 썩 좋은 걸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좀 보셔야겠다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수출 데이터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또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제일 또 잘 나와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화장품 쪽에 보니까 지금 8월달 기초 화장품 쪽으로는 기초 화장품 색조 말고 어차피 저희가 색조보단 기초가 좀 더 강했으니까 기초 화장품 보게 되면 전체가 오랜만에 1억 7천만 달러, 1.7억 달러대 나왔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 성장했고 지난달 대비해서 18% 성장 이상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또 이런 쪽으로 잘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특히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북미 쪽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북미 중심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상이 없는데 주가가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다. 상반기에 간 종목들은 하반기에 못 간다. 이런 뉘앙스 때문에 약간 고통받은 게 좀 있었죠. 근데 성과는 잘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향 쪽에서는 지금 1억 달러 정도 1억 달러 돌파가 첫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만 떼어서 본다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92% 증가한 수치고요. 이번 달은 55%.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 55% 늘었다. 거의 절반이 뛰어넘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8월 달이 저희가 보통 얘기하기가 약간 슬로우한 비수기 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생각했을 때, 땀 많고 더운데 화장품을 그만큼 많이 제 개인적인 건가요? 저는 여름에 아무것도 못 바르겠더라고요. 네. 끈끈해가지고. 그치. 네. 근데 그랬는데도 이렇게 잘 나왔다고 하게 되면 9월, 10월 나머지 하반기 때 거기다가 또 플러스 쇼핑 시즌이 그렇게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보다 덜 나갈까요? 더 나갈까요? 이게 이제부터 해답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게 되면 지금 어차피 중국은 별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중국은 어차피 뭐 그냥 그렇게 기대감이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온다. 화장품도 기회 되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미 쪽에서 성과를 가장 많이 내는 업체를 뭘 보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대표적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 스킨천사 이게 또 성과 내고 있고 그밖에 기초 쪽이니까 그런 쪽에서 북미 쪽에서 알아서 홍보 없이도 잘 나가는 게 뭐 VT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일단 그를 총 아우르는 북미 쪽에서 그 웨어하우스 그래가지고 재고 창고 아우 영업에 너무 오리엔티드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재고 창고 쪽으로 또 나가는 실리콘2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이번에 좀 같이 성과를 보지 않았을까 안쪽에서 자리도 뭐 실리콘2 보게 되면은 좀 훅 빠지는 자리가 아니었죠.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런 자리 지난번 저점 때 이탈 안 하고 여기서 싹 돌리는 자리 나쁘지 않은데 거래가 못 달았죠. 그러면 다시 여기 한 39,500원대 여기 안착하고 다시 훅 돌아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동향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실리콘2가 얘기했던 게 보니까 또 노무라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실리콘2 목표가를 71,000원인가로 얘기를 하면 71,000원이면 어디예요 이게 보지도 않네 이만큼일 텐데요. 그거는 뭐 목표가는 그렇다고 쳐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다 좋은 얘기를 탐방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 라고 하면서 좋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왔던 게 실리콘2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워낙 강세가 됐을 때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또 뭐 상세할 수 있는 얘기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이런 것들은 충분히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저점이 이런 패턴 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어차피 기회 되면은 들락달락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대응을 한번 보자. 근데 또 아마 여기서 지금 이 정도까지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이 43,500원 정도쯤 되게 되면 또 밑에서 이렇게 돌렸다가도 힘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반등 들어오면 줄여주고 다시 밑에서 사겠다. 어떻게 보면 잔잔바리 정신이 지금 하반기도 계속 주도가 될 것이다. 라고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이 위대한 단어 잔잔바리에 대해서 네. 살아야 됩니다. 유구무원. 아닙니다. 살아야 됩니다. 네, 잔잔바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증시가 뭔가 체질적으로 확 변화가 되지 않는 한은 지금의 이 구조 오늘 뭐 저희 제목이도 그렇습니다만 코스피 수익률 8월달 G20 가운데서 18위 사실상 꼴찌지.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지금 상당히 안 좋다 하는 데와 지금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예. 어제 뭐 금투세 합의 그 협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아직 뭐 결론이 안 났어요. 네. 뭔가 체질적으로 그러니까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라 금투세를 시작으로 해서 선진국 시장처럼 우리 증시가 체질적으로 시스템이 법적으로 싹 바뀌어야 여러 가지 그 들어오는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바뀔 수 있을 건데 하여튼 이제 뭐 논의가 시작이 되긴 했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감시자가 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 원래 이 저 땡깡 부리는 애 저 사탕 하나 더 준다고.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욕을 해야죠. 요구. 그렇지. 예. 뭐 요구가 됐든 욕이 됐든 네. 다 같이 하면 되죠. 네. 섞어서. 네. 음.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체질적으로 느끼는 게 주변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시장이 돌아가고 막 그럴 때 막 열심히 막 주식하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금이 커요, 다들. 손이 이만해요, 다들. 큰 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매매 지금 요즘 보게 되면 10분의 1 하나? 예. 그러니까 10억 매매하던 사람이 1억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거래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히 그 이유겠죠. 그리고 또 관망하고 뭐 하냐면 보니까 뭐 무슨 그리스 어디야 뭐 그리스 유럽 그거 이번에 추석 때 그 여행 예약하고 있고 한 일주일 전부터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지금 뭐 쉬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이유가 뭘까? 차라리 뭐 추석 지나고 나면 또 좋아지겠지 이렇게 하는 기대감마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고 예. 하여튼 뭐 이 모든 것들 하여튼 이건 이제 정치권에서 정부 당국이 좀 풀어줘야 될 문제죠. 이 시장 체제를 바꾸는 거.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욕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 네, 아끼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주 또 노동절 휴장 미국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오늘 내일까지는 약간 저희 테마 또 이제 이 섹터 아주 쫙쫙 움직일 겁니다. 이거 잘 보셨으면 좋겠고 수출 동향 한국 나왔고 8월 차이신 제조 PMI 관방성 MBS에서 나오는 PMI가 발표됐는데 49.1로 발표됐습니다. 안 좋아요. 중국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제조업은 위축돼도 서비스업으로 괜찮은지 그거는 주 후반에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미국도 이제 50대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들 한국의 CPI 발표됐는데 요거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코 총리의 특사가 반응 안 합니다. 그러면은 원자력 이쪽에 대해서 이상 없다. 우리 그냥 가겠다 고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년 3월 달에 본계약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종목들 변화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리어스 서밋 2024 삼성 SDS에서 주최합니다. 소프트웨어도 봐야 되죠. 지금부터는 이제 돈 버는 AI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하다 보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OCP 에이펙 서밋 2024 아이고 어려워라. 이것도 또 반도체 최신 기술 공유하는 쪽에서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얘기들 보니까 또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이거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화요일은 이것저것 또 이벤트들이 글로벌 이벤트들이 좀 있네요. 수요일은 9월 4일 날은 연주대 베이지북 발표됩니다. 그리고 또 7월 무역 수지 이것도 구인 구직 보고서 약간 고용동향 보고서에 약간 축소판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게다가 8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미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지표 같이 연결돼서 서비스업 쪽에서 관심이 높을 것 같고 세미콘 타이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거기 가서 기조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TSMC와 거의 같이 또 딱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연설하면서 나오는 변화 보셨으면 좋겠고 모스테니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것도 또 헬스케어 쪽입니다. 클래시스가 참가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또 5일 날은 이네이블 테크 포럼 네, 이거 삼성 ENA에서 에너지 전환 기술 로드맵 쪽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객사들 데려다 놓고 우리 이런 쪽으로 강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들은 눈여겨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고용동향 보고서 이게 거의 날 거고요. 지난번에 4.3에서 4.2 실업률 약간 낮아질 것 같고 거기다가 비농업자 고용자 수 같은 경우도 16만 5천 건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만 5천 건 정도쯤 됐으니까 그래서 괜찮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생각해서 경기 안 좋아지면 어때? 라고 했을 때는 지표 좋게 나와야 됩니다. 구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거 이게 더 시장에서 불안하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이라도 긍정적인 거 나오는 게 시장이 반응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크래프톤, 또 e스포츠 서울 2024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거기 배틀그라운드가 또 주 종목이라고 그러던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IFA 2024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입니다. 거기서 삼성 LG가 이번에 새로운 AI 홈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또 화이팅. 화이팅. 네, 이상입니다.